2025년 8월 2일 토요일입니다. 밤 8시 8분에 퀴에스트입니다. 팔자가 아주 잘 어우러지는 상황이네요. 어저께 제가 이제 라이브를 이제 방송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보충으로 좀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진성준 이 양반이 자꾸 사고를 치는 것 같아서 큰일입니다. 이 사람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증발이 됐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좀 정리를 했고 저도 어제하고 오늘 이제 쇼츠를 만들어서, 원래 제가 사람을 저격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개미의 일원, 또 왕개미로서 저도 이제 진성준 이 양반을 정책위의장에서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힘을 좀 보태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또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동사님 반갑습니다. 반가. 시작해 볼까요? 일단 먼저 19분 신규 가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배경은 이제 애플 본사 주변의 쿠퍼티너라는 동네인데 아주 살기가 좋고 잘 돼 있습니다. 부촌이죠, 부촌. 수익률은 요건 지금 2달 만에 72% 오른 종목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초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은 지금 워낙 잘 올라서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한 60% 이상, 지금 60한 3-4%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자,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은 라이브 후반부에 궁금한 내용 질문 주시면은 바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라 시간 여유가 좀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더 질문 주시기 좋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건 제 소개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네가 뭔데 뭐 얘기를 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다 이렇게 까부는 귀염둥이들이 좀 가끔 있는데 까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자, 제 워킹룸이고요. 주식투자 퀘스트와 함께. 자, 오늘 잠깐 자리 좀 고쳐 앉을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전투하는 느낌으로 해야 돼서 얼굴을 비슷하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가장 비슷하게 붙여봤는데 최근엔 제가 가르마를 또 이쪽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르마도 비슷한데 이건 예전 사진이고요. 자, 왼쪽엔 이제 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씨가 있고, 저는 이제 디지털 경제협의회 이제 사무국장으로서 오늘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 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증시 부양의 일종의 마스코트다, 이렇게 이렇게 좀 올려놔 봤습니다. 근데 참 이 양반이 저는 인물도 괜찮고 잘생긴 것 같아요. 인물만 놓고 보면 훈남이라고 볼 수도 있지. 이 정도면 잘생겼지. 얼굴도 좀 하얀 편이고, 얼굴 허연 거는 저랑 좀 비슷하네. 톤이 조금 다르지만 제가 좀 더 하얗죠. 이 양반이 약간 더 붉은 톤이 도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인물값을 못하냐고. 잘생겼는데 그래도 또 잘생긴 건 잘생겼다고 해줘야죠. 자, 오늘 이제 아까 채널의 뉴스를 조금 보면서 제가 자료를 오늘 1시간 정도 만들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극한호우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좀 비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민주당 새 대표의 정청래 속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좀 머리가 아프게 됐죠.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개미청원 7만 돌파. 민주당 당혹. 손흥민은 지금 떠난다. 아마 LA로 갈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썸네일을 몇 개 갖고 왔어요. 그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역풍 맞은 정부 세제 개편안 국민청원 쇄도 7만 6박. 요게 이제 5만 명이 넘으면은 그 정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며칠 사이에 7만을 넘었어. 그래서 충분히 넘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청원해달라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가 이미 48,500명이었거든. 이건 또 SBS입니다. 아까 채널 A고. 모아보는 뉴스. 개미 뒤통수를 때려. 비난 폭주. 의원 제명 청원까지. 이게 아까 그 7만 명 청원입니다. 민주당 화들짝. 이건 MBC 마저 까고 있습니다. 친정부 성향을 갖고 있는 언론이니까 다 아실 테고. 증시 급락의 진화. 10억 대주주로 내렸던 걸 상향 검토. 여기 이제 3.88%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왜 좀 뻘쭘해졌냐면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어저께 이제 한 10시쯤인가 10시 반쯤에 이제 뭐 관세 협상이 잘 됐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감이 없는 거지. 그때 막 그 자화자찬을 발표하다가 지금 역풍을 때려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을 다시 50억 원에서 내린 거니까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이러고 있죠 지금. 근데 이 양반도 국정원 출신이라 좀 경제에는 제가 볼 때 잘 몰라요. 자, 개미들의 반격. 거기에 저도 이제 어저께 오늘하고 어제 이제 쇼츠를 올리면서 이제 일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그 청원 캡처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잠깐만 이제 저를 좀 등장을 시키고 77,930명 아까 제가 봤는데 동의 종료됐고 이제 청원의 취지는 뭐냐?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대충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채널A 뉴스를 보다 캡처를 떠왔는데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온다 그래요. 개미들한테.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지 하는 분들 중에서도 허수아비냐, 무능하다, 김병기 대표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진성준 의원한테는 당적을 팔아 주식을 모르면서 신념이 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집권 초기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양반아.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비판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단은 뭐 주식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JTBC는 또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소환을 했더라고요. 휴가를 떠나요라는 돌비 뉴스라고 해가지고 재밌어. 작년 딱 요맘때 8월 6일에 그때도 진성준이 정책 유의장이었는데 이번에 아마 갈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제가 정청래 같으면 당대표 됐잖아. 그러면 이제 정책 유의장을 당대표가 임명하나? 한번 챗GPT한테 물어볼까? 자, 제가 뭐 윤 대통령 두둔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가 작년 8월 6일이에요.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게 작년 이맘때야. 근데 우리의 호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저는 휴가를 가는 건 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엄청 힘드시겠지. 대선도 치르셨고 지금 집권 초기 한 2개월 좀 넘어가고 있죠. 당연히 쉴 때 쉬어야지.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안 쉬면 다른 공무원들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휴가를 가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저도 대기업을 오래 다녔지만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윗사람이 휴가를 안 가려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간언을 드렸냐면 똑같은 말씀 드렸었거든. 그 상무님이 휴가를 만약에 안 가시면은 저희 밑에 팀장 이하
이 팀원들이 휴가 가는 거에 상당히 눈치가 보일 수 있으니까 휴가는 무조건 가셔야 된다. 차라리 휴가 가서 우리한테 뭐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할지언정 휴가는 가셔라. 공식적으로. 저는 이거 잘한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진성준 이 양반이 발언한 게 8월 6일이고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가 4일부터 8일이에요. 그러면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논리대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휴가를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아주 골 때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큐에스트 투자 인사이트 구독해 주시고요. 큐에스트 세계 견문록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요 지표를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 풀어 나가보죠. 제가 영상도 편집해서 좀 준비해 놨어요. 자, 요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 좋다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근데 요 10시 조금 넘어서 이게 꼬라 박을 때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가 관세 협상이 잘 됐네 자자찬하고 있었고, 저는 솔직히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해서 비판할 포인트가 많지만 오늘 관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관세 협상이 지금 잘 못된 부분들이 2주 후면 다 드러날 거예요. 많이 드러날 겁니다. 조금 요번 협상당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좀 초보 티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쫄았고. 지금 개인이 1조 6천억 원 순매수, 다음 장에 설명드릴게요. 자, 민주당에선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한국만 주식이 떨어진 거 아니다. 딴 데도 떨어졌다. 그 말도 맞는데 오른쪽에 이제 정리해 왔죠. 다우 나스닥만 떨어진 게 아니라 아까 제 채널에도 누가 와서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 다우 나스닥도 떨어졌는데 저보고 선동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무슨 선동을 했습니까? 저는 항상 숫자로 얘기하거든요. 코스피 코스닥이 훨씬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리고 다우하고 나스닥이 떨어진 거는 우리랑 다른 요인으로 하락한 겁니다. 그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서 떨어진 부분이 좀 있죠. 가장 큰 이유로는 국내 주식 시장 하락폭이 가장 큰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우 나스닥 이전에 먼저 떨어졌잖아요. 시간상으로도. 근데 제가 무슨 선동을 합니까? 자, 보실까요? 개인은 1조 6천억 원을 매수를 해서 받았어요. 이거를. 외국인은 6,500억 원을 던졌고 기관은 1조 원을 던졌는데,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는 말 그대로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무조건 던져야 되는 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내규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저런 일단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는 일단 팔아야 되는 그런 룰 같은 게 내부 룰이 있어요. 그래서 던진다고. 그런 걸 던졌을 때 개미들은 안 그래도 지금 매수를 막 많이 하고 싶었는데 가격을 조금 메리트 있게 싸게 주니까 매수를 들어갔고, 지금 매수 들어간 건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어떤 종목을 들어갔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말한 거 기억나세요? 8월은 조심해야 하는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성준 의원이 제 말을 1일부터 맞게 해주셨네요. 기억나시죠? 제가 8월은 좀 조심해야 되는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 주요 거래 대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거래 대금이 심각하게, 뭐 예를 들면 코스피가 전날 16.3조 원이 거래가 됐는데, 뭐 예를 들면 거래량이 한 30조 원 정도 일어나면서 매도가 발생했으면 상당히 안 좋은 건데, 뭐 그냥 비슷한 수준이니까 거래 대금을 봤을 때는 크게 뭐 이상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요거 숫자를 안 고쳤네. 잠시만요. 제가 1시간 동안 자료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요것만 지금 잽싸게 고치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또 라이브로 못 보시고 나중에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고쳤어요. 요 표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진성준. 무지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솔직히. 자, 일단 진성준 국회의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이력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런 거를 볼 때는 이 사람의 흘러온 그 이력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조사를 하고 판단해야지 저도 실수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왔냐면, 전북대 이제 법학과를 나왔는데, 이 사람은 그냥 1학년 때부터 데모했던 사람이에요. 운동권이에요, 운동권. 운동권, 학생회장, 전북대학교. 제가 뭐 학교를 뭐 특정 지역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운동권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학교 4학년 동안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19살 뭐 이렇게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 때 배우는 게 뭐 얼마나 배우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출발이 이 양반처럼 운동권 한 사람하고 저처럼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인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애들하고 놀기도 놀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시작한 사람은 저는 좀 많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때 가치관이 저는 많이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하다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시작해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경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더 뚜껑이 열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자, 요 내용인데 글자가 좀 작으니까 그리고 오타도 있더라고. 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을 거예요. 국정과제 재원 확보와 주식시장 활성화 모두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8월 1일 우리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 투자자 야, 이 새끼 싸가지가 없네. 주식 투자자 분들이라고 해야지 새끼야. 주식 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이런데 문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주식 투자자 분들이라고 표기했겠죠.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압니다. 그래 임마, 그래서 열받아서 지금 내가 쇼츠 2개 만들고 라이브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참고로 진성준 의원은 67년생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냐? 3살, 8살 많은데 제가 빠른이니까 빠른 쳐도 7살 많은데 오늘은 좀 좋게 이렇게 신사답게 대접은 못 해드리겠다 이 새끼야. 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는 비단 코스피 5천만이 아닙니다. AI 3대 강국, 5극 3특 균형성장.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야 5극 3특 균형성장. 저런 말 만드는 건 되게 좋아해, 머저리 같은 새끼들이. R&D 기술 선도 국가, 민생 회복, 기본 사회. 기본 사회는 틀렸지 마. 기본 사회를 뭐 강화한다든가 이런 말을 써줘야지 새끼야. 기본 사회 임마 그냥 기본 일반 명사 아니야, 병신 같은 새끼야. 자, 문화 강국 뭐냐 임마. 문화 강국 조성 뭐 이런 식으로 육성 이런 식으로 임마 액션에 대한 명사를 넣어야 되는 거야, 머저리 같은 새끼야. 많은 국정 목표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 과제가 달성돼야, 그러니까 저게 대학교 다닐 때 공부 똑바로 안 한 새끼들이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그 화염병 던지던 새끼들은. 이러한 국정 과제가 달성돼야 코스피 5천 시대도 더 가까워질 것은 이거 띄어쓰기 해야지 새끼야. 가까워질하고 겉 이렇게 띄어야지 머저리 같은 놈아. 대학 다닐 때 공부 똑바로 안 하니까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수백조가 아니고 임마 수백조 원이야 이 머저리 같은 새끼야. 수백조는 뭐 백조냐 임마? 오리야?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3년 세수 펑크만 86조 원이 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역시 세수 결손이 예상되어 세입 경정까지 했습니다. 세입 추가 경정이야 이 머저리 같은 새끼야. 아 진짜 이 새끼 기초 부실하네 진성준이.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부자 감세로 훼손해버린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네들이 막 공무원들이 세금에서 쓸 예산을 좀 줄일 생각을 먼저 해지 새끼야.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조치입니다. 뭘 훼손을 해 머저리 같은 새끼야. 그러면 기업들한테 법인세 깎아준 게 훼손이냐? 훼손이란 단어는 되게 안 좋은 단어거든요.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해야지. 윤석열 정권이 뭐 예를 들면 훼손이 아니고 조금 부족하게 만든 세입 기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새끼야. 훼손이 뭐냐 임마. 훼손이 얼마나 안 좋은 단어인지 몰라? 머저리 같은 새끼야.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 주식 투자도 안 하잖아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0억 원으로 낮추고 내가 욕 많이 했으니까 반드시 고소하기 바란다. 진성준 개놈 새끼야. 개새끼야. 고소해. 나 욕했어 너한테 새끼야. 100% 반드시 나한테 고소해 명예훼손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네가 오늘 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머저리 같은 새끼야. 떨려져 왔습니다. 이건 얘가 100% 틀린 거야. 왜냐하면 제가 카피해서 갖고 왔거든. 제가 때려 넣은 게 아니고. 주가는 잿더리에 임마 뭐 담배 잿더냐 이 새끼야. 떨려져 왔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떨이야 이 새끼야. 이 머저리 같은 새끼야. 제가 오늘 이렇게 샤우팅을 많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화가 많이 나셨을 거기 때문에 약간 속풀이 방송의 개념도 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코스피 5천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꾸 훼손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이 새끼야. 훼손이란 말은 그렇게 쉽게 쓰는 말이 아니야. 자기가 그 말한 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세입 기반이 훼손됐으니까 원상 회복하는 거래. 그렇게 따지면 임마 국민지원금은 왜 주냐 병신 같은 새끼야. 효과도 없는 거를.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 무서운 놈이다 진짜 이 새끼는. 자 진성준이 왜 이럴까를 보기 전에 제가 영상으로 정리한 거 잠깐 보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배경음악은 잠깐 끄겠습니다.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다시 앞으로부터 좀 틀어드릴게요.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이 투자나 투기 수단이 되어버리면 예. 그 자체로 집값이 요동치기 때문에 주거 불안이 심해지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활동에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비생산적인 분야로 시중에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인 분야에 들어가야 될 돈이 엉뚱한 곳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집, 땅보다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같은 곳으로 자금이 몰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피력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쯤에 대량 매도에 나서고 그러면 주가가 하락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당내에서 이 법안을 주도한 게 바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인데 이 진 의장이 과거에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세요?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의 사명이죠. 자세히는 보진 않았는데요. 어떤 것들이 회자가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좀 알고 있죠.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그거 무섭거든요. 제가 정말 무서워요. 신념을 안 가지면 좋은데 신념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골치 아파져요. 제가 무식하다는 게요. 책을 많이 안 읽고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래서 무식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무식하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한 분야를 많이 했는데 이쪽 분야를 몰라. 그런 사람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쪽 분야를 이해를 못 하다 보니 이쪽에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이쪽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PD가 잘 못하면 떠나면 돼. PD가 신념을 갖고 프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피곤해. 경험담이시군요. 예, 다 피곤해. 여러 사람 피 말려. 그럼 자기가 딱 해보고 아니면 떠나란 말이야. 왜 여기서 자기가 끝까지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냐 이거죠. 신념을 가지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내가 아니다 싶으면 떠나라 이거예요. 요거 언제쯤 경험한 얘기인가요? 40몇 년 동안 40몇 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방송으로 빗대서 말씀하셨지만 참 많은 사람에게 들어야 되는 말이기도 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 공자님이 그랬나?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잘못하게 되면 이거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참 그 어느 분야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만 돼, 나여야만 돼, 이런 것도 잘못된 신념이겠군요. 그렇죠.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어도 하는 사람 많아. 내가 책을 꼭 내야 된다? 아니에요. 책 많이 나와. 그중에 내가 하나 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내 책만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이제 인사에 관심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인사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하다. 방향, 자세 이런 거죠. 마인드, 기본적인 마인드. 공직자란 뭐냐?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헌법에 써놨죠.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너무 당연하니까 잊어버리죠. 공직을 왜 하냐? 저는 방향과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자질, 성실함, 능력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방향성, 자질, 자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면, 역량이 뛰어나면 뭐 하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뛰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자, 잘 보셨죠? 제가 정리한 이제 영상을 다 보셨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설명이 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하나만 정리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이제 1시간 10분 동안 장차관 워크숍 할 때 특강한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은 열심히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일하는 법을 알아. 그거는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잘 아시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본인이 말한 거하고 지금 방향이 다른 인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보이고, 진성준 같은 사람은 정책위 의장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능력이 안 돼요. 역량도 안 돼. 근데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본 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사람이 이제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리고 바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그 경력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경력을 이제 시작한 사람인 거고, 실물 경제를 이제 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보좌관으로 들어갔잖아요. 국회의원 보좌관.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은 이제 표가 중요하고 그쪽에 집중해서 일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강서구 사시는 분들은 오해 없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 지역 특성상 이제 왼쪽으로 나가면 김포가 있고 이 서울시라는 게 점점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서구 쪽이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25개 이제 구 중에서 소득 순위가, 지금은 동네가 이제 마곡도 생기고 많이 좋아졌지만 썩 좋았던 지역이 아니에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그건 제가 알아. 왜 아냐면 제가 이제 영업적으로 일을 맡을 때도 그쪽 구역들을 많이 다 훑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이 제가 뭐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고령화가 가장 빠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서구. 근데 이 지역 특성상 이쪽에는 표가 되게 하려면 진성준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부자들을 까야 돼. 약간 이제 방향이. 그래야 표를 잘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그냥 뭐 증권, 투자시장 이런 거는 눈먼 돈이고 부자들 돈이니까 뺏어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니까, 자, 주식시장이 왜 존재하고 투자시장이 왜 존재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고용도 많이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이런 철학을 갖고 있지 않아. 이 사람은 그냥 삥 뜯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저리 같은 새끼가. 경제 지식 철학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어. 이게 대학생 때부터 삐뚤어진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진성준이 인물값을 못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판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온 자료는 이게 몇 장 안 되는 것 같아도 준비하는데 1시간 한 반은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판서 타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아이고. 잠깐만요. 제대로 나왔다 화면이. 자, 앞으로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리고 지금 이제 나가지 마세요. 제가 8월 전망도 말씀드릴 거니까 8월 전망은 말씀드릴 테니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저 이야기만 하자고 오늘 라이브를 켰을까요? 이게 사실은 하이라이스라니까. 제가 하이라이트를 이제 엑기스를 하이라이스라 그러죠. 여기 있으니까 지금 나가시면은 손해일 거다 말씀을 일단 드리고, 나가지 못하게 일단 멘트 한번 쳐놨고요. 말씀드렸고. 자, 진성준 저 양반은 심각합니다. 차라리 이 양반보다는 이소영 의원이 나아요. 이 양반은 그래도 경제에 대한 기본 철학이 있더라고. 이해가 있어.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 그 여자분 있죠, 이소영 의원. 말씀드린 김에 이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소영 의원 사진을 하나 갖고 올게요. 이소영 의원.
아, 이 사진은 안 되겠다. 이 사진은 이분이 너무 뽀샵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알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래도 좀 이분 잘 나온 사진 중에 제가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이분 아시죠? 이소영 의원. 이소영. 지금보다 좀 젊을 때 사진이고 이제 지금보다는 좀 이쁘셨네. 그래도 귀염성은 있어 이 양반이. 근데 지금 이 머리가 좋은데 요즘에 머리를 요 기민 머리를 조금 이상하게 약간 이제 더듬이 머리처럼 기르시는 게 좀 별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헤어스타일이 훨씬 예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 헤어스타일이 훨씬 좋은데 지금 머리 스타일은 완전 별로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가 패션 화장품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이라 보는 눈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양반이 훨씬 낫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충돌해.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저하고 비슷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소영 의원 경력이 진성준하고 다르거든요. 자, 이소영. 이 양반이 이제 성균관대 이제 이 양반도 법학 학사를 나오긴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뭐를 했었냐면 이 사람이 변호사구나. 근데 이 사람은 경제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 김현장도 있었고 김현장에서 이제 한 2012년부터 16년까지 한 4년 근무했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데모했던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이제 그래도 좀 밟아온 사람이니까 경제에 대한 이해가 왜곡돼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소영 의원을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래도 민주당 의원 중에서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진성준은 그냥 안 돼요. 그냥 뭐 길게 설명할 게 없어. 이 사람은 안 돼. 큰일 날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념만 강한 거야.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머저리들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해. 왜 위험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도 전 직장 다닐 때 많이 겪었던 일인데 예를 들면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겠지. 이제 회사에서 예를 들면 임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지시를 내리냐. 저는 이제 점주라고 부르는 걸 싫어해가지고 제가 경영주라는 말을 이제 갖다 썼거든요. 와, 이거 고치는데 한 3년 걸렸는데 점주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점주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그냥 주인이고 일 안 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 용어를 그 이니스프리 매장 있죠. 그 전국에 이제 그때 정확히 저도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한 1000명 정도 됐나 1000명 좀 안 됐나 그래. 경영주라는 이름으로 제가 바꾸고 요거를 용어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경영주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야지 그냥 주인이 일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참여라는 느낌이 들어온다. 이랬었고 근데 만약에 지시를 있잖아요. 이 임원 되시는 분이 경영주들한테 뭐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좀 박하게 대해라. 지원을 줄여라. 라고 만약에 했다 칩시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총괄 팀장인데 이 양반은 줄이라 그랬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이게 운영이 어려워. 매장들이. 어려운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지원을 매장에 대한 투 매장이라고 할게. 매장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게 맞아. 근데 이 임원이 머저리 같은 이 지시를 내리면은 이게 배가 힘들어지지. 근데 지금은 요 상황하고 반대예요. 뭐냐면 요 임원은 바른 지시를 했는데 지원을 늘려라라고 지시를 한 거야. 근데 이 밑에 이 양반 진성준이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지시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진성준은 뭘 하고 있어? 반대로 지원을 줄이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이게 일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오히려 임원이 지시를 잘못했을 때 이 진성준이가 간언을 해갖고 똑바로 하라고 해도 모질할 판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방향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진성준이가 이 머저리 같은 새끼야. 전체 임마 조직이 가는 방향으로 임마 같이 방향을 맞춰야지 새끼야. 그래서 진성준이 너는 안 돼. 자, 진성준 이 정책위 의장이라는 게 이 대빵이고 당신은 이제 그냥 사퇴하고 잘리든지 사퇴하고 저기를 시켜. 그 우리의 호프 이소영 이 양반을 정책위 의장을 시키라고.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하고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지켜봐 보니까 지난번 대선에서는 이 이소영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뒤에 병풍처럼 많이 서 있었거든. 이 양반이 언젠가부터 그게 좀 잘 안 보이고 누가 보였냐면 강선우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요즘 이제 이소영이 이 의원이 좀 바른 소리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방향도 맞으면서, 그러니까 비판도 좀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방향이 맞는 또 좋은 소리도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소영 의원하고는 인간적인 그 인티머시 친밀도가 지금 많이 멀어져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도 이재명이란다. 이소영 의원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말인데 자 이제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 8월달 시장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셨기 때문에 자 8월 시장 전망 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코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일단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1일에 약간의 이제 살짝 이제 조정이 왔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 지금 관세 협상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2주 뒤면 한 8월 15일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때도 우리가 추가로 더 내면 냈지 우리가 낸 걸 이미 깎아주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맞아 들어가죠. 8월은 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달이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기억나시죠? 수비에 집중해야 된다. 수비. 그러니까 수비에 집중하라는 뜻은 주가가 확 올라가지고 매도할 걸 준비를 하란 뜻보다는 수비의 의미는 뭐예요? 눌리는 종목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8월 증시는 제가 실적 장세니까 종목별 장세도 있고 전체 흐름으로는 8월 달은 조금 이렇게 좀 하향세가 좀 점쳐지는 면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8월 15일에 이제 관세라는 관세 이제 그게 이제 명확해지면,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클래리파이 해지면 그때 이렇게 떨어지다가 또 반등이 조금 나오는 듯 하다가 가면서 9월에 이제 조금 좋아지면서 뭐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다가 국내 주식이에요. 이해하셨죠? 뭐 전체 공개 방송에서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뭐 많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도 뭐 돈 내고 이용하는 분도 있는데 차별화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은 이게 지금 뭐냐면 2분기 실적들이 많이 좋았어요. 좋은 종목들이 있었다고. 근데 거품론이 지금 계속 나와. 우리나라 증시보다 13배인가 15배가 또 큰 시장이고 그런 거 맞는데
거품론이 나오고 자꾸 밈 주식들이 갑자기 막 하루에 막 100% 오르는 게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조짐이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거품론의 뜻은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이 좋은데 좋은데 주가는 좀 고평가된 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트럼프가 지금 계속 뭐를 얘기해요. 금리를 내려달라 그러는데 이게 파월이 안 내려주니까 지금 트럼프가 뚜껑 열받고 뭐 잘라버리네 마네 하고 있지. 근데 그러다가 어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이 뉴스를 사람들이 1차원적으로 문해력들이 엄청 떨어지더라고.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바이든 시절에 있던 그 통계 청장인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용 지표를 조작한 것 같다는 얘기는 제가 전에도 많이 드렸죠. 근데 문제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통계청장이 바이든 때 너무 올려놔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대로 있는 대로 발표를 하니까 낮아져 보이는 거야.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통계청장을 잘랐다고요. 저 같아도 잘라요. 이 새끼는 이거 나쁜 놈이야. 왜 그랬냐면 바이든 때 그 통계를 마사지하는 게 저는 보면 알거든. 너무 티가 많이 났어요. 실제보다 높여서 발표하고 약간의 편법을 써가지고 트럼프가 자른 거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 게 그 뉴스들의 댓글 어떻게 달았냐면 트럼프 싫어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잘랐네라고 이해를 하더라고. 그건 병신 같은 이해 문해력이고 다시 설명드리지만 바이든 때 높게 했던 사람이 지금 낮게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기저효과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짜증나니까 트럼프가 자른 거지. 제대로 숫자를 하는 사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거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숫자 조작은 잘 할 것 같지는 않아 느낌이. 그건 있고. 자, 그래서 미국 증시는 요약하면 뭐냐면 갑자기 지금 관세를 받고 이래서 미국 기업이 무조건 다 좋아지는 건 아닌데 8월 달에 지금 이제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도 해서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갑자기 종목이 이렇게 있다가 갭 상승을 했다가 지금 꼬라박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갭 상승을 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확 올라가기가 쉽진 않아요. 왜?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갭이라는 걸 메꾼단 말이에요. 갭이라는 걸. 그래서 이 갭을 올려놨기 때문에 갭을 메꾸는 작업이 나올 수 있어서 미국 주식도 갖고 있던 분들은 좀 더 들고 가서 뭐 팔고 이런 건 좋은 전략인데 신규로 지금 들어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 미국 주식은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주식 두 종목 추천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이제 추천한 것보다 좀 빠졌는데 들어가면 괜찮은 종목이니까 제가 한꺼번에 사지 말고 조금씩 모으라 그랬죠. 근데 모으라고 했는데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좋은 거지.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 종목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인데 세 번째로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7월 달에 제가 얼마냐 1억 6,300에 끝난다 그랬는데 거의 비슷하게 끝났어요. 1억 6천 정도인가 1억 6,100인가에 끝났어. 근데 7월에 이렇게 올랐다고 10일쯤에 확 올랐다가 이렇게 찔끔찔끔 이제 내려왔다고 약간 이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초반에 오르면. 자, 그럼 8월은 어떻게 되냐? 8월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지금 전체 공개니까 종가가 얼마 된다까지 말씀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 8월은 7월에 오른 상태에서 좀 비슷하게 가거나 약간 떨어지는 정도로 가지 않겠나가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코인 시장은 메이저 준메이저들은 이제 7월에 좀 따라서 오른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8월은 비트가 이렇게 횡보를 좀 해주면 자발트들이 7월에도 이미 100% 넘는 종목들이 꽤 나왔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8월 달에 자발트들이 100% 이상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요 정도 8월 전망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광고하고 이제 마칠 테니까 질문 있으면 이때 질문해 주세요. 아, 이거 휴방 접대 저기 얘기했던 거고, 일요일날 제가 1일날은 체력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날이고 힘든 날이에요.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안 돼서 못하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랩업 차원에서 좀 메꿔드리는 또 차원에서 오늘 했고요. 이슈가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성준 저 양반 때문에 했어요. 내가 투자를 잘하거나 잘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것이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누비는 퀘스트, 제임스 세이프하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와 함께 시청자 투표율 선물, 방송 보신 분들은 40. 네, 헬프님 질문하세요. 뭘 그걸 물어봐야 질문 그냥 바로 하면 되지. 자, 셀프 광고할 동안 질문 채팅에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을 못할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답변 드릴 테니까. 자, 40 퀘스트 입력해서 49% 할인 쿠폰 받으시고 한 달 이용해 보시고, 지금 진성준 아저씨 때문에 주가가 조금 밀렸으니까 매수하기 딱 좋은 때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눌리게 해주니까 좋은 거지. 주식 투자 퀘스트와 함께 해보세요. 퀘스트 월 49,000원, 40% 할인 받으면 29,000원. 완전 껌값이죠.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거 안 좋아하는데 좀 강조하려고 좀 짜친 표현을 썼습니다. 29,000원이면 껌은 못 사니까 29,000원이면 뭐라 그럴까, 뭐 케이크 하나 가격 정도. 요즘으로 치면 통닭 한 마리 값밖에 안 되잖아요. 오태민이 만든 코인. 그러면 제가 헬프님한테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거 투자 중이세요? 헬프님이 제 방송을 예전부터 들으셨던 분이 아닌 게 이제 질문에서 드러나는데, 제가 오태민에 대해서 가끔 얘기한 적이 있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 이렇게 보시면 월 지금 13회인데 14회 지금 글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바빠서 못 올렸는데 보통 주식이 3시 반에 끝나면 6시나 7시에 그날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금요일 날만 저도 이제 좀 약간 쉬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금요일 날은 바로 안 올리고 주식은 토요일 정도나 이렇게 일요일 정도에 올려드립니다. 분석은 다 해놨는데 글만 지금 못 썼어요. 저 이제 엑셀에다 쫙 해갖고 다 분석을 하니까. 그리고 요건 회원들 찐 리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뭐 제가 뭐 잘하고 좋다 이런 걸로 달아주신 거고, 이거 뭐 제가 달아달라고 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너무 감사합니다. 코인 투자 퀘스트와 함께 해보세요. 지금 코인 투자하기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제가 며칠만 더 받을 테니까. 골드는 1억 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 100만 원 월입니다. 월. 왜 이렇게 비싸 하신 분이 있을 텐데,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2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은 50만 원, 500에서 2천까지는 25만 원입니다. 뭐 애들 학원비도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잘 내시면서 이거 비싸다고 하시면 안 되지. 이건 돈 버는 건데. QST 디지털 자산 투자 읽어보시고요. 주식 투자, 뭐 코인 투자 궁금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실 때 이 방송 마치고도 자정까지는 가능하니까 통화하고 싶으시면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통화하고 싶어요 보내주시면은 직접 통화도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해드리고 상담 받고, 또 제가 그것도 진단해 드려요. 이제 통화해 보고 주식 투자하는 게 잘 맞으실 분인지, 코인 투자하는 게 잘 맞으실 분인지, 직업이나 나이, 투자 성향 이런 걸 제가 고려해서 상담을 드리니까, 주식 투자 저거 뭐 코인 꼭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 편안하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저는요 일단은 매우 안 좋게 보고요. 그냥 스캠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 모비기라 그러죠. 그거는 거래도 어떻게 되냐면, 거래소 같은 게 있어서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오태민의 그 부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하듯이 제가 일부러 이거 판서 안 하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트모빅이 뭐 30만 원이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매수하고 싶으시잖아요. 거래소에서 매수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뭐 수수료를 좀 띄고 사고 팔고 하는 건데 그거를 제가 지금 되게 신사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저 이 양반하고 직접 마주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마주친 얘기는 이제 안 할게요. 굳이 안 하고 그 신상 비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저는 제 의견은 완전 별로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그 헬프님이 제가 지금 방송상으로는 한 요 정도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방송 마치고 나서 좀 상담을 더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문자 메시지 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방송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 면이 있거든. 예전엔 다 말씀드렸는데 전문가적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방송이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걸 왜 합니까? 그거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를. 공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스캠을 왜 합니까?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물어보시면 얼마나 좋아. 시원하게 답도 다 해드리는데. 물론 이제 제 의견만 듣고 뭐 이렇게 뭐 하시진 않고 또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하겠지만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방송이니까 요 정도 하는 겁니다. 저는 매우 안 좋게 봅니다. 그리고 저걸로 인해서 나중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정권이 이제 약간 이쪽이기 때문에 한 5년은 조용히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 양반이 운이 좀 좋은 면이 있지.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 분명히. 벌써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 해야 되니까 앞으로 한번 쭉 가겠습니다. 자, 진성준 이 양반이 지금 심각성을 얼마나 모르냐면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지금 멍청하게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증발했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오늘 페이스북에다 글 올려가지고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막 변명 같은 거 하고 있고 그냥 오늘 제가 시원하게 제 스타일답게 한마디 마무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님 당신은 실력이 안 돼요. 일단 역량이 안 되고 감이 안 돼. 근데 지금 오래 하면서 지금 말아먹고 있잖아. 당신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새로 임명된 제가 아까 챗GPT 물어본 게 나왔다. 당대표가 임명한대요. 자, 그럼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 어차피 갈릴 것 같은데 정청래 당대표 님은 정책위 의장을 이소영 의원으로 임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 양반은 안 됩니다. 이 양반은 그 학교 다닐 때 데모만 하고 이래가지고 돌대가리니까 안 되고, 이소영 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그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해 주시면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의견 말씀드렸고, 참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면 가장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개미들이 지금 울분을 토하면서 이 양반 지금 일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힘을 보태려고 오늘 라이브 킨 겁니다. 뭐 법적으로 뭐 소송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욕도 많이 해서 한 번 더 욕할게요. 야, 진성준 이 개놈의 새끼야. 나 지금 명예훼손했어. 널 지금 개놈의 새끼라고 몇 번 얘기했어. 고소해.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